뉴스 하이킥. 무리한 활극일까요? 아니면 충격적인 불법 사찰일까요? 점입 가경, 딱 이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어제 뉴스 하이킥에서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죠.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대낮에 활극을 멈추라는 얘기와 불법 사찰을 아직도 검찰이 하고 있었냐는 얘기가 동시에 들리는 하루였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에겐 피로감만 가득한 오늘이었고요. 잠시 후에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를 모시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방송을 채우는 날입니다. 뉴스와 내 고민 코너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올해 직장인들의 송년회 고민입니다. 올해는 대면 송년회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권유도 있었는데요. 송년회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과 고민 지금부터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고요. 소개되는 분들에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뉴스와 내 고민 주제가 송년회이거든요. 네. 성장경 기자는 올해 송년회 계획, 기자분들도 뭐 국별로 팀별로 송년회 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1월 초순부터 시작 보통 하는데요. 예. 올해는 지금 송년회는 물론이고 그냥 잡혀있던 몇 명 저녁 만남, 모임들도 모임도? 지금 다 취소를 한 상태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아마 12월 달에도 아마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은 송년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올해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뭐. 그러게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다 취소했습니다. 모조리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송년회 계획 그리고 송년회 관련 고민도 궁금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네.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게 판사 불법 사찰 관련된 증거 찾는 과정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징계 청구 사유 중에서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는데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했다. 이 내용 때문입니다. 예. 어제 추 장관이 감찰에서 확인했다고 한 게 지난 2월에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성향 자료까지 수집해서 윤 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네. 윤 총장이 이거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검 감찰부가 이 수집을 했다고 하는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감찰부가 여기서 컴퓨터 또는 하드디스크 정도 되겠죠. 네. 확보를 했다는 거고요. 거기서 분석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무척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징계 관련 논의도 바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다음 주는 돼야 소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검사 징계위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네. 현재는 지금 징계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을 다 새로 위촉을 해서 징계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빨라도 아마 다음 주는 돼야 징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징계위에서 심의를 열어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되는데 징계 수위가 견책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그러니까 감봉 이상 정직 해임 이런 중징계가 의결되면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 징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갑자기 국회 법사위 나간다 이런 소식도 들렸었고요. 이건 네.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죠. 네. 여야 협의가 없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네. 김도읍 간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지금 서초동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 어허.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당 쪽에서 아니 아무런 협의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고 결국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회를 능멸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들어있는데 네.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속닥거려서 국회에 나오겠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일 법사위 다시 소집해 달라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민주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죠. 내일 봐야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정치권에서 이 윤 총장 직무 배제 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여당 야당 상반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충격적이다. 특히 대검찰청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 배제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건 윤 총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일은 우리 헌정사와 법조사의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다. 추 장관의 월권과 위헌성이 충분하니까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역공을 폈습니다. 네. 나아가서 국민의힘 의원 30명은 오늘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검찰 출신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대로 확산되면 곧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것이 의료 체계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의료 붕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신규 환자가 늘었습니다. 382명인데요. 주말 지나고 잠깐 200명대로 내려갔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300명을 넘어선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비상벨을 눌러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가 유지되면 2, 3주 안에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기준으로 보면 중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전국에 115개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최근 3차 유행 시작되고 나서 40개 이상 추가 확보한 거니까요.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아직은 잘 버티고 있지만 빨리 대책을 세워서 중환자 급증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계속되고 있는데요. 빨리 네. 좀 잡혔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주목할 만한 집단 감염 사례가 또 있나요? 우선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제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이 NC 다이노스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만 네. 이 NC 소프트의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오늘 네. 오후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내일 오후 2시까지 전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판교에 있죠? 네네. 예. 자세히 소개할 만한 곳 오늘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최근에 갑자기 3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진주에서요? 네네. 이 중에서 마을 이장과 통장이 지금 대부분이고 오호. 가족들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주시에 속해 있는 마을 이장과 통장 회장단 21명이 지난 16일에 제주도에 2박 3일 단체 연수를 다녀왔어요. 2박 3일 동안에 그 관광지 등을 돌았는데 이때 진주시청 공무원이 인솔자로 함께 갔고 단체 버스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예. 일정이 끝나고 진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60대 이장 한 명이 열이 나는 등 증상을 보였고 닷새 뒤에 이 사람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이장과 통장들 지금 부랴부랴 검사를 했는데 네. 이장 통장 21명 같이 간 사람 중에서 14명
확진이 됐고요. 어. 인솔한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버스에 운전한 기사 그리고 이장의 가족 4명까지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확진자 중에서 60대 통장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은 제주도 또 갔습니다. 다시요. 네, 지난 18일 날 이제 16일부터 2박 3일이었으니까 18일 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20일 날 또 2박 3일 통장 워크숍을 이번에는 간 겁니다. 자기 동네 통장 18명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2명과 함께 갔는데 그러니까 18일 날 돌아와서 이틀 만에 다시 또 비행기를 탄 거죠. 예. 그리고 이 워크숍에서 통장 11명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2명이 또 감염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두 번 다 합하면 모두 33명이 확진이 된 건데 이 두 번의 제주 연수 모두 진주시가 비용을 댔습니다. 이 시장실 등 진주시청 한 개층이 폐쇄됐고요. 환자들이 다녀간 6개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의회청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진주시장도 확진자 동선하고 겹쳐가지고 자가격리가 됐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 네. 주민들이 화가 날 법한 게 지금 아슬아슬한 이 와중에 굳이 단체 연수를 갔어야 했는가. 그러니까요. 주민들과 또 이장 통장이면 대면 접촉도 굉장히 많은 분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장이 확진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전원이 지금 선별 검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경상남도가 그러지 않아도 지난달에 이장 통장 연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자제하라 이런 공문까지 보냈다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연수가 갔다가 이제 확진이 된 거니까 도가 지금 대대적인 진상조사 그리고 감사에 착수했고요. 진주시장 사퇴하라 이런 시민단체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태로 되겠습니까? 이 감염병 방지법 위반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참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답답합니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 새벽에 모텔에서 불이 났는데 네. 2명이나 숨졌어요. 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3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는데요. 오늘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예. 불이 나고 나서 차량 30대, 소방 인력 114명이 동원돼서 1시간 반 정도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는데 안타깝게도 투숙객 2명이 숨졌습니다. 예. 불이 1층에서 났는데 모텔 안에 투숙객 15명 있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55살 여성과 43살 남성이 연기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대피 중에 이제 창문을 열고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거나 머리나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9명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 방화로 보고 있는데요. 불을 지른 용의자로 이 모텔에서 몇 년간 장기 투숙을 하던 60대 조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이 조모 씨가 이날 모텔 주인하고 술을 달라. 왜 안 주냐라고 하면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홧김에 자기 방에 그 종이에 불을 붙여가지고 방화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자세한 경위 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 주세요. 헌정사상 처음 초유의 오늘 뉴스 헤드라인에 빠짐없이 들어간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어제 방송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와 이번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선입니다. 네, 오 변호사님 검사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네. 이후에 지금 변호사 생활 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혹시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 예상이나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로 근무할 때 최종욱 총장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감찰이 예고가 된 상황에서 바로 사표를 썼었고, 네. 예,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엔 상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이제 네. 다만 최근 1, 2주 사이에 감찰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의 움직임 때문에 네. 사실상 검사들도 그랬을 거고 총장도 그랬을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점점 이렇게 수위가 높아가면서 네. 이러한 직무정지 이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셨네요. 네, 이게 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총장을 감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이 응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 조용히 지나가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요. 아하. 그래서 예. 결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뭔가 일은 있겠다. 네. 이건 예상이 되고 있었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밝힌 사유가 모두 6가지입니다. 네. 검사 생활을 해보신 변호사로서 이 6가지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나누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재판부 사찰 관련해서는 오늘 작성한 검사가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예. 재판부 사찰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중에 나머지 사유 중에서는 그 정치 가능성에 관련한 것은 가장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이것이 왜 징계 사유일까를 좀 가장 많이 의견이 나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예. 하지만 재판부 사찰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작성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예, 범죄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네. 지금 일단 발표된 것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재판부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뭐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는 큰 문제다. 네. 네. 그런데 정치 가능성 부분은 이건 판단의 여지가 큰 사안이라서 네. 조금 의아하다라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네. 또 JTBC 홍석현 회장과의 네. 부적절한 회동, 또 감찰 방해 이런 사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 회장과의 부적절한 회동은 그 이제 부적절이란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네. 부적절이 어떤 맥락에서 부적절인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적절이라는 것이 관련 사건이 있어서 네.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데 네. 관련성과 홍 회장과의 그 관련 사건이 그 관련이 어느 정도 밀접하냐 또는 그 회동에서 나눈 대화, 네.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약속한 경위 이런 거에 따라서는 역시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감찰 사유에 넣었을 때는 당연히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참고인이나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막연히 추측은 되지만 네. 여전히 뭐 다툼의 여지나 해석의 여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여서요. 부적절이라는 단어가 네네. 고민이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단의 여지가 있긴 한데 네.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 어느 정도의 그러한 징계 요구나 직무정지 명령 내릴 만한 근거 등이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이게 감찰에서 사실은 이 문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것을 감찰 사유를 발표하면서 조사 없이 그러니까 조사가 약하게 됐을 때 네.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는 전부 다 의문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흔들기 어려운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하시지만 보시다시피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찬반 양론이 엄청나게 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상의 규명, 진실이 무엇이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찰과 징계인데요. 네. 이제 이게 검사 징계법을 봐도 징계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감찰 내용이 알려지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증거가 있고 뭐 어떤 근거로 저렇게 징계가 됐다는 거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네. 근데 다만 징계위원회는 열릴 것이고 그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서 어떠한 징계 사유로 총장이 뭐 어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외부에서는 추정은 가능할 것이고 네. 징계 과정에서 이게 범죄 혐의점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고발 조치도 당연히 있을 것이어서 고발 조치가 되면 외부에서도 이번 사안의 진상 규명의 일부 정도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짚어주셨던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부분이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테고요. 징계위원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법정에서 가려질 테니까 공개가 될 것이고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빠르다면 다음 주쯤 소집될 전망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검사 생활 동안에 징계위원회를 접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어떤 결과, 해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법률상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검찰총장이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정직 감봉하자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고요. 아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면직이나 해임을
겉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중대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밝힌 대로 중대한 사안이 있으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기록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징계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해임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소송도 있고 소청도 있고요. 네. 당장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 끝까지 가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현재 행정소송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이죠. 네. 두 가지. 지금 절차가 시작됐나요? 어떻습니까? 절차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이 조금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만약에 소송 대상이 되면 소송을 할 거라는 소문은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준비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신청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직무정지 명령이 행정소송에 그러니까 집행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명령 자체가 예정되고 우리 법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가능할 것인가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미 논란이 좀 있고요.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이나 징계가 결정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는 소송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과연 지금 이 사건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초유의 이 갈등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오 변호사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정치는 전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제까지의 행보 그리고 현재의 법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끝까지 그러니까 징계 절차와 소송이라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행정소송 오래 걸리겠지만 그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 결론을 받아보는 데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그런 불복과 소송 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우리나라 원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와 내 고민. 네, 애청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 뉴스와 내 고민입니다. 오늘도 MBC 김수지 아나운서가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기는 안 걸리셨죠? 아, 예, 저는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관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약간 카메라를 보시는 것 같은. 예. 네, 오늘이 11월 25일이에요. 11월도 네.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 맞습니다. 수지 씨, 당연히 연말 송년회나 모임 이런 네. 거 많으신 그런 때잖아요. 네, 정말 많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발언권이 있는 그런 모임들은 이미 웬만큼 취소를 하였고요. 와, 다 안 돼, 네. 취소해. 저희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 의견을 보탰고. 예. 12월 중순에 있는 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 네, 그 그건 아직 이후로 살려두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할수 없는 아니어서 거, 공지가 그래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네. 저는 몇 개 어떠세요? 없는데요. 네. 몇 개 없는데 다 취소했어요. 그냥 다 깔끔하게. 예, 다 깔끔하게. 아, 그쵸. 아예 저는 올해는 시기라. 만남이나 모임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예. 오늘 뉴스와 내 고민은 바로 이런 연말 송년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송구한 표현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중 집 밖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2020년에 모임은 이제 없다. 생전 처음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의 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어제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오죽 심각하면 이런 당부까지 다 할까 싶죠? 네. 근데 사실 당국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체, 시민들도 연말 회식이나 송년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표디도 랜선 송년회 들어보셨죠?
싶으셨죠? 아이, 그럼요. 랜선 인터넷 연결로 만나는 화상으로 송년회 하는 거잖아요. 네. 화상 회의를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회식을 일종의 하는 건데 네. 이 랜선 송년회, 비대면 송년회가 연말 송년 모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뭐 자기 집이라든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화상 통화를 하듯이 건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송년회입니다. 네, 그렇게 함께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랜선 송년회를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와 내 고민에서도 일종의 라디오 랜선 송년회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미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랜선 송년회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과 하고 싶은지, 랜선으로라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또 송년회와 관련해서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라디오로 하는 비대면 랜선 송년회, 여러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누구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또 송년회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은 저희 항상 그렇듯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겠고요. 몇 분은 또 연결해서 직접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분께는 쌀과 잡곡 세트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듣자니까 신세대. 젊은 네. 직장인들은 랜선 송년회를 오히려 반긴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첩첩 이 산중 같은 이런 네. 분들 모시고 라떼는 말이야. 뭐 똑같은 이야기 계속 안 네. 들어도 되고. 수지 씨도 맞습니다. 젊은 직장인인데 마찬가지 심경 아니신가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저희 뭐 듣고 계실지 지금 그게 약간 문제죠. 지금 솔직한 말씀 못 하시는. 지금 저는 아직 회사에 안에 있는 상태라서 아하. 조심스럽지만 네. 사실 이건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게 네.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뭐 2-3명 소규모로라도 식사라도 하고 싶은 게 사실이고 그게 아니면 사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정말 여럿이서 만나서 어떤 집중이 저한테 안 되는 아하. 이제 부담이 좀 덜한 모임이 사실 예전에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헐 나왔었죠. 아하, 훨씬. 자유가 좀 보장되고. 네, 약간 시선 밖에 있는. 예, 억지로 술 안 마셔도 되고. 맞습니다. 그래도 나왔었죠. 그러게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 식당, 레스토랑, 유흥업소 이분들은 사실 송년 모임이 연말 대목 1년 내내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기다리던 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대목은커녕 아예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맞아요. 정말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송년 모임으로 자칫 코로나19가 창궐하면 더 큰일 나니까 그래도 협조를 잘 해주시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좀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미 문자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예. 보겠습니다. 랜선 송년회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많으시네요. 네. 안계숙님, 올해는 온라인 송년회를 하면 좋겠네요.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서 집에서 각자 음식을 배달한 후에 화면으로 이야기하는 거 어때요? 아,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5158번님. 저희 직장에서는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거 준비하고 영상 보며 함께하는 랜선 송년회 준비하고 있어요. 추억에 남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또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최은섭님, 저희는 시댁 사촌, 오촌 모임 17가구 총 50명 정도 모임이 있는데요. 랜선 모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야, 이 랜선이 상당히 바쁘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천미자님, 12월 3일 송년 모임 취소했어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마스크 잘 쓰고 조금만 더 힘내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0380번님, 한 번쯤 송년회를 거른다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모두 조심 모드로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사람인데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다. 참 가슴 아픈 말이네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맞습니다. 2584번님, 일부 안일하게 생각하는 직장 상사들이 있어요. 코로나 걱정해서 회식거리는 사원들을 유난스럽다는 듯이 생각하더라고요. 회식하자고 하는 회사 상사들 너무 미워요. 아, 이거 혹시 듣고 계시다면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사분들 저한테 네. 좀 비밀 쪽지로 명단 보내주시면 제가 좀 조치 좀 취하겠습니다. 아, 표디의 조치 너무 기대됩니다. 예. 네, 9193님,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헌혈로 송년회를 대신하기로 했어요. 멋지다. 청취자분들도 많이 해주세요. 멋집니다. 아, 진짜 네. 멋지시네요. 그리고 조옥선님, 저희 회사는 송년회를 매년 간단하게 했었는데 올해는 송년회를 안 하고 대신 그 돈으로 저희 회사 근처에 장애인 복지센터가 있는데 약소하지만 기부금에 보태기로 결정했네요. 마음 뿌듯하네요.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와, 너 좋은 일도 하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회사 이름을 알면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자, 5086님, 저는 할줌마회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할줌마회. 이 직관적인 이름 무엇이죠? 와. 이 모임도 송년회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할줌마회. 아, 이 멋진 모임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한번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표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에서 할줌마 모임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 정원재입니다. 와. 네, 정은재님. 할줌마회라는 이름이 살짝 짐작이 될 듯도 하면서 좀 어려운데 어떤 모임인가요? 할줌마는 아직 할머니도 안 됐고 아, 또 아줌마이면서 예비 할머니 예비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모임이거든요. 아. 몇 명이서 모이세요? 처음에는 11명으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사정상 8명으로 줄었어요. 아. 네. 음.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은 배드민턴을 제가 옛날에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분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하. 네, 회원들은 50대에서 60대까지 계신데 네. 제가 여기서 막내거든요. 아, 막내라서 뭐 막내세요. 재롱도 좀 많이 피우고 예. 그러니까 저랑 거의 동년배 같으신데요. 저희는 그러면 할저씨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멋진 모임 같은데요. 네. 매년 송년회를 해오셨었나요? 네, 매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아. 하고 저희 모임을 취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아이고 네.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해도 SNS로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네. 외손주를 보게 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이번 달에 첫 돌을 맞은 분도 계시고 아하. 그래서 우리 단톡이 있어요. 네. 네. 단톡에서 서로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식 네. 전하는 거는 전하는 건데 송년회를 못 하셔서 올해는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그냥 저희들이 회비가 좀 많이 좀 모여 있거든요. 네. 오. 그거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선물을 하나씩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주기로 했어요. 선물 네. 혹시 많이 또 이런 거 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세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뭔지는 아시죠, 많이또가? 네. 네. 친구. 예, 그러니까 그것도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못 만나시니까 또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회원 여러분들께 막내로서 한 말씀 주십시오.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네. 우리 할줌마 회원 언니들 전부 다 너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아. 네, 정말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즐거운 시간 꼭 빨리 가지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다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네. 건강하시고요. 할줌마회도 번영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9356님. 네. 저희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할까요? 네. 저희는 국민학교가 폐교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국민학교 송년회를 선후배님을 모시고 항상 하는데 올해는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 언니 오빠 동생분들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어요. 국민학교 폐교돼서 선후배끼리 그나마 모임으로 추억을 네. 달래시는데 이것도 못 하신다니 그러니까요.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에 사는 박찬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니시던 국민학교가 폐교됐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인가요? 네.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데요. 네. 네, 거기는 폐교가 되고 없어요. 근데 항상 네. 송년회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했는데 그걸 못하게 올해는 그냥 아예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평창이면 해피 700, 해발 700m 가장 네네네. 인간이 행복하고 쾌적한 곳 아닙니까? 네네. 그곳에 있었던 국민학교라니 너무 그립고 좋으셨겠어요. 근데 15년이나 됐어요, 폐교된 지가? 네, 폐교된 지 15년 됐는데 예. 이제 그 안에 다 시골에는 다 동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연락이 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계속 사시고 그곳에.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네. 그런데도 이제 선후배도 있다 보니까 친구의 오빠가 또 오빠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모임을 갖고 있는데. 네. 너무 아쉬워요. 아이고.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가 됐나요?
네. 거기가 아기들이 없으니까. 탄광촌이었어요. 아. 탄광촌이었었는데 이제 네. 이제 탄광이 그게 되면서 폐광되고 하면서 음. 자꾸 이사 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그렇게 됐는데 아하. 그래도 아쉬워갖고 고향 분들이라서 서로 네. 연락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어가시는 게 네. 진짜 너무 서로에게 각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선후배가 다 모이면 그럼 인원은 어느 정도 되세요? 거의 항상 100명, 100에서 한 100명 정도 됐어요. 와. 많구나. 네.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에서 원래는 모이셨어요, 보통? 이제 한 번에는 강원도에서 만나고 네. 이제 한 번은 서울에서 이제 또 만나고 운동회는 저희가 그 폐교된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로 가셔서. 그래서 네, 일부러 그 운동장을 빌려서 저희가 거기서 항상 했어요. 폐교됐지만 학교는 그대로 부지가 남아 있네요. 운동장만 남아 있어요. 운동장만. 네. 아니 근데 100명 넘게 모이시면 서로 인사하시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재미있어요. 그럼 하루 온종일 그냥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처럼. 예. 너무 재밌겠다. 뭐 2인 삼각도 하고 막 과자 먹기 네, 네.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시겠네. 네, 이어 달리기도 하고 이어 막 달리기. 오줌이 던지기도 오줌이 해도 던지기. 지금 얘기하시면서도 너무 그때 생각에 맞아요. 예, 네.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가 더 아쉽습니다. 올해는 아예 운동회도 못했지. 그러니까요. 네, 송년회도 이제 서로 음. 의논을 해서 취소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요. 저희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방송에서 고향 언니 오빠들께 직접 해 주십시오. 지금. 네. 회장님을 비롯해 율곡초등학교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 의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선후배 언니 동생 오빠분들 내년에는 꼭 다시 얼굴 만나서 운동장에서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15년 전에 폐교된 강원도 평창 율곡 국민학교 선후배 동창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내년에 꼭 만나시길 저희도 같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만나볼까요? 네, 5618번님. 송년회 고민이 있어요. 모임 예약 시 12월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17일 전인데도 예약금은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총무가 난처하게 됐답니다.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려요. 정말 총무님은 난처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서울 사는 전영분이고요. 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인데 예. 우리가 11월 10일에 예약을 했는데 안내 문자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네. 네, 환불 안 된다고. 예, 예.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 창궐 하니까 예. 친구들이 또 연령대가 60이 넘다 보니까 다들 불안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7일 전에 전화했는데도 네. 안내를 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 하는데 아이고. 사실 저도 식당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네. 또 친구들 공금이니까 아. 난감하네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분들이 숫자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약금이 좀 액수가 되시나 봐요? 아니요, 예약금은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음.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아. 모이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지금 네. 학교 동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어떤 학교인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창덕여고요. 창동여고 명문이잖아요. 서울 시내에 있고 글쎄요, 그렇죠. 명문인가요? 제가 이름을 알면요 명문입니다. 오히려 다니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오, 네. 제가 아는 이름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창동여고도 그중에 하나인데 표디가 알고 명문입니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 환불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신데 네, 아예 전액 한 푼도 환불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시나요 식당에서요? 네네. 그 식당에서는 예. 개별 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하니까 오셔라. 예. 근데 아하. 친구들은 또 불안해하시고. 야 코로나가 사람 가리니 아이고 그렇죠. 근데 또 걱정이시네. 예약금이 크지는 않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네.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어쩔 수 없다 하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분위기는 어쨌든 우리가 1년에 한 번 네. 얼굴 보고 놀자는 건데 아이고. 정의는 안 해주면 그냥 만나야지 어쩌니 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럼 나는 곤란해. 이런 아이고. 친구도 있고. 왜냐면 친구들이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이 아. 90% 이상이거든요. 네, 저희가요 정말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어쩌셨어요, 수리 씨? 오늘 여러 가지 참 사연들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죠? 너무 네, 다음 주에 네.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요. 많은 네. 사연 또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코로나로 모임 취소를 했지만 환불 못 받으신다는 분 저희가 특별히 위로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조금 전 뉴스와 내 고민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0781번님, 첫사랑이 창동여고 다녔는데 라디오에서 들으니 생각나네요. 이런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박찬수님 사연을 들으시고는 이수미님이 오재미 던지기 국민학교 운동에 생각나네요. 오재미 던져서 박이 터져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립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창동여고 동창회도 빨리 열리고 평창 율곡초등학교 동창회도 빨리 열리고 오재미 던지기 수건 돌리기 하는 운동회도 빨리 다시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배너도 제작합니다. 그 위에는 트라이육학의 손자 로앙 NGOC 북경대학교에 합격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내 주위에는 온통 눈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냥 내 밑으로 기어갈 구멍을 파고 싶을 정도였다. 무오이 씨, 몇 년 동안 뵙지 못했어요. 그는 다가가자마자 내가 손을 잡고 각 마을로 걸어가길 원했습니다. 안녕, 나는 웃기를 거부한다. 그는 개방적이고 웃고 번영합니다. 그녀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인생 서류들을 들고 이모, 삼촌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괜찮겠죠? 어머니는 손을 뻗어 나를 밀어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집에서 만든 침묵을 지켰다. 지금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파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시험준비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속에 메스꺼움이 생겼습니다. 나는 낯이 타이틀을 내던지고 돌아서서 떠났다. 삼촌은 그 앞에서 바로 막으며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소리쳤다. 그때 나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응채, 우리는 다정한 고양이들의 모임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전 세계에 보고할 것입니다. 로앙 NGOC, 당신은 배은망덕한 지식인입니다. 그 전에는 블랙이 아닌 피치 화이트라는 포인트로 이어졌습니다. 화난 게 아니고 또 웃었어요. 어서, 난 상관없어. 나는 꼭 오픈을 떠나고 싶다. 나는 손목을 꽉 잡았다. 기억하세요, 튜 NGOC. 당신은 나에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다야, 화내지 마세요. 정말 이상해요. 내 꿈에서 유령이었던 사람. 나 역시 감히 저항할 수가 없다. 이제 끝났고 양쪽에 뼈가 있고 얼굴에는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 당시에는 먼저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귀하의 자격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